가면 갈수록 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이렇게 자꾸 묻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꾸준히 하시는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일단 우리 봤던 거 꾸준히 보셔야 돼요. 문제집도 기본서에 있는 문제집, 현재 있는 문제집, 그리고 또 특강 했던 거 그 문제집 있으면 그 문제집들 그런 거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 다른 출판사 문제는 거의 거기입니다. 같은 문제 해설만 약간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앞전에 해지 했나요? 해지까지 했나요? 네. 했습니까? 예. 자, 오늘은 채권법 강론입니다. 채권법 강론. 자, 우리 해지에 있어서 우리 제3자 보호 규정에 있어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판례가 좀 혼동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내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거, 이 세 가지는 꼭 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제 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차 계약 체결. 이게 가장 전형적이죠. 임대차 계약 체결. 체결하고 대항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대항력을 구비한 경우. 이거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선이 악이 불문하고 불문하고 제3자에 해당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고 자, 을에게 등기를 해줬습니다. 등기. 자, 그러고 나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제3자죠. 임대차 계약. 이때 이 병은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다면은 제3자로서 보호되느냐? 보호된다.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명도를 구할 수 있다? 명도를 구할 수 없다.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명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로서 보호됩니다. 자, 해제 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겁니다. 해제. 3, 4. 해제된 경우. 이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는 거. 이거는 뭐 전형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해제 전에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부여. 즉 등기는 없지만은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없지만은 임대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임대 권한을 부여주고 목적물을 인도해 줍니다. 인도. 이때 이 인도 권한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분양자입니다. 을이 수분양자입니다. 아직 등기가 없습니다. 자, 등기 없지만은 목적물을 인도해 줍니다. 목적물 인도. 우리 임대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권한 부여. 자, 수분양자는 예를 들어서 대금을 전부 납부했다든가 등기만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 권한이 있는 자잖아요. 수분양자. 그렇죠? 그래서 수분양자와 병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대항 요건이 구비했다면은
경우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제3자서 보호됩니다. 제3자서 보호된다. 이 경우는, 즉, 분양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등기는 해주지 않았지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만약 이 매매, 분양 계약이 만약에 해제가 됐다면은, 제3자는 보호된다는 게 판례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해제 전에 일반 매매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는 해주지 않고 목적물만 인도해 줍니다. 목적물 인도. 뭐 이거 유사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 수분양자와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유사해요. 이거는 일반 매매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없이 목적물을 인도해준다. 즉 매매 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채 계약금만 받은 거예요. 매도인이 계약금만. 그리고 이 목적물 인도해주고 임대 권한을 부여줬습니다. 임대 권한. 자, 이 경우 우리 판례는 매매계약 해제 조건부로 봅니다. 해제 조건부. 자, 해제 조건부란 거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등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적물만 인도하고 임대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임대 권한도.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계약을 해제 조건입니다. 즉 임대 권한을 부여했지만은 일단은 이 임대차는 일단은 유효하잖아요. 우리 해제 조건부는 일단은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 유효하고 이 매매가 해제가 되면은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해제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 그래서 이거가 유사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이 수분양자 사이고 이거는 일반 매매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점이 다릅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 해제 조건부로 매매 계약을 했다 한다면은 제3자 보호된다.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 해제가 되면은 처음부터 우리 해제 조건부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가번대에게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 청구를 구할 수 있다. 이때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약법 강론입니다. 우리 계약법 강론은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는 3문제 이상이 꼭 나옵니다. 작년에는 5문제가 나왔었죠. 작년 5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3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는 거. 자, 우리 매매 봅시다. 자, 우리 매매는 자,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매수인보다 대금을 지급 약정을 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매매는 그 밑에 보면은 법적 성질이 있죠. 전형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입니다. 그리고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 분료식 계약이고 또 일시적 계약입니다. 일시적 계약이다. 자, 매매 예약을 봅시다. 장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우리가 말한다. 매매 예약이랍니다. 이 매매 예약은 항상보다 채권 계약입니다. 물권 계약이 아닙니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두 번째,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나 간섭이 없는 한 매매의 예약은 일반 예약으로 추정됩니다. 자, 우리 일방 예약과 쌍방 예약이 있는데
이 예약 완결권 행사를 양 당사자가 하느냐, 일방만이 하느냐, 일방만이 하는 걸로 합니다. 일방 예약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나 간섭이 없으면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는 거. 세 번째, 본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일방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예약 완결권입니다. 자, 예약 완결권은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본 계약이 성립되고 매매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자, 두 번째, 부동산 물건을 이전해야 하는 본 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주로 가등기 하잖아요. 그렇죠? 매매에서 가등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세 번째,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즉, 기간이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에 가지만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있다는 것. 이러한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도 소멸합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아도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이후 매매 완결 여부 확답을 채구할 수 있으며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효력을 상실한다. 자, 예약 완결권 행사가 이행 불능인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행 불능에 따른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밑에 보면은 이 매매 계약 비용입니다. 이 매매 계약 비용과 이 이행 비용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 비용은 당사자가 중분해서 부담하지만, 즉 측량 비용이라든지 감정비 같은 거는 보다 이 매매 계약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근데 매매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거, 채무자가 부담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등기 비용입니다. 이 등기 비용은 이행에 관한 비용이지 계약에 관한 비용이 아닙니다.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한쪽에 밑에 보면은 매도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합니다.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과실의 귀속입니다. 자, 우리 과실의 귀속은 매수인이 과실을 귀속하는 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든가, 즉 등기를 받지 않고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대금을 전부 완납했다든가, 이런 건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수취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때도 보다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주의할 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해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 게 아니라는 것, 매도인이 여전히 과실을 수취한다는 것,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대금 지급 시기입니다. 자, 매수인의 의무 이행 기간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 기간에 대한 기한 약정이 되면은, 기한이 약정되면은 그 기한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즉, 잔대금 지급은 약정이 없습니다. 기일이 없어요. 근데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에 채무자도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그 기간으로 추정한다는 것. 자, 두 번째,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대금 지급은 매수인이 누구한테 채권자, 즉 매도인 집에 가서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주의할 점, 지문이 잘 나온 건 두 번째입니다. 매매 계약상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장소입니다. 목적물 인도 장소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상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이거 지문 잘 나옵니다. 자, 대금의 이자 지급입니다.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를 받는 때까지는
이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근데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근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목적물 인도받은 때부터마다 이자 지급은 해야 됩니다. 이자 지급은 해야 된다. 자, 우측 보면은 149페이지 봅시다. 이 계약금 계약. 자, 이게 매년마다 문제가 나옵니다. 독자적으로 문제 나오든, 아니, 지문으로 나오든, 매년마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그림을 통해서 단계별로 알아두셔야 돼요. 단계별로. 단계별로. 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착수가 됐고 잔금질 합시다. 잔금지기를 합시다. 자, 이때 이 계약을 체결했지만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 이행 착수 전까지입니다. 이 이행 착수 전까지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또 이행이 착수됐으면 잔금 지급까지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또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떻게 매도인은 해제할 것인가.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계별로. 자, 먼저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계약금은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매매 계약과 이 계약금 계약은 전혀 별개입니다.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계약금 지급을 하는 약정에 딴다면은, 자, 이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지만은 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다. 우리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잖아요.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약정을 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입니다. 즉 당사자 의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자라고 의사표시는 안 됩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인도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된 걸 우리가 말한다. 요물 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 계약,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이 4가지가 요물 계약을 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럼 이 계약금 계약, 이 매매 계약과 전혀 별개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계약금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 매매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매매 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좀 모순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보다 채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즉 계약으로부터 보다 구속으로서 해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구속이 됩니다. 계약금 계약은 뭐 할 수 있지만은 계약금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은 주된 계약, 매매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 계약금의 성질은 첫 번째, 계약금 성질은 증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계약금은 증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표로서. 그러니까 항상 증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증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이 계약금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은 이 매매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계약금 계약을 해지하지만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약정된 계약금을 다 청구할 수 있느냐?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돼요.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 실제 손해액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은
전부 약정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일 줄게요. 그럼 내일 입금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계약 체결하지 않으련다 라면 안 됩니다. 매도인은 뭘 할 수 있다? 이 약정된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위약금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와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꼭 알아두시고, 자, 이 단계에서는 해약금 규정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행 착수 전까지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과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해약금 규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약금. 그래서 이 계약금 성질은 해약금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약금. 즉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배액입니다. 자,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는 데서 공탁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제 의사 표시하고 계약금 배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자, 매수인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매매 계약 해제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포기 의사까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해약금 규정은요, 이 채무 불이행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양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계약이 채무 불이행이면은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채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이 계약금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 배액은 실제 받는 금액이다, 아니면 뭐다? 약정된 계약금이다.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행착수입니다. 이행착수. 자, 우리 그 도표를 봅시다. 149페이지. 우리 해약금 규정과 관련된 규정 다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이행착수 있죠? 이행착수. 자, 우리 이행착수는 매매계약 일부를 이행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이행착수랍니다.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이행착수라 한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했다든가 또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아직 중도금 날짜가 예를 들어서 9월 15일인데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해도 이행착수가 됩니다.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이행착수가 된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매매계약 당시, 우리 판례는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가름하여 제3자에 대한 대금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이때도 이행착수로 본다는 것. 세 번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은행도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압수표, 우리 자기압수표는 현금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발행한 거, 자기압수표는. 그렇죠? 자기압수표 지급은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착수로 봅니다. 이행착수로 본다. 자, 밑에 그 세 가지 있죠. 이행착수로 보지 않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대금 지급 청구, 이행착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금 지급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행착수가 되느냐? 이행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착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소우 제기만으로서 또는 판결을 받았다 해서 이행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또 관청의 허가까지 받은 거예요. 관청의 허가까지 받았다 해서 이행착수가 됐다? 이행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계약금을 받고 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해서 이행착수가 된 것 아니라는 점 꼭 주의하시고, 자, 여기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약금 단계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행착수가 됐단다면 이행착수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잔금 지급 전까지는 이행 착수가 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설령 매도인이 계약금을 100을 준다 해도, 그렇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입니다. 중도금. 자, 우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은 매도인은 계약을 뭘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에서 이행지체요? 이행불능이에요? 이행지체잖아요. 그렇죠? 지급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최고를 하고, 그러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 하죠? 최고해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라고 계약 해지 의사표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했던 이 계약금을 바로 몰수할 수 있느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매도인이 무조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몰수하지 않습니다. 왜? 위약금 약정이 있나 없나 다릅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은 몰수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은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만.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우리 계약서를 보면 부동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계약금을 100을 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거는 해약금 규정이 아니라 이 565조 해약금 규정이 위약금 규정이에요. 그렇죠? 이 해약금 규정은 우리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약서에 없다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기재된 그 부동문자는 위약금 약정입니다. 그러한 위약금 약정을 쓰면 계약금 당연히 몰수된 게 아닙니다.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 또 손해가 많은데, 위약금보다 손해가 많은데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위약금 한도밖에 청구 못합니다. 손해배상 예전으로 봅니다. 손해배상 예전으로 본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위약금 약정,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은 위약금으로서 성질을 가집니다. 위약금 약정을 쓰면은 위약금으로서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하단에 보면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있죠. 기업 니은이 있고, 기업 니은은 위약금 약정이 정한 경우, 니은은 위약금 약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죠. 세 번째 보세요. 디귿번 중요합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매수인보다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매도인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되면요, 매도인 입장이든 매수인 입장이든 그 위약금 약정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할 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입장이란 뭐다? 매도인 입장은 위약금 약정 빼버리고 매수인만 계약을 위반할 때마다 계약금을 몰수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이든 매수인 입장이든 달리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도 나올 때 그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위약금 약정이 매도인한테 있는지 매수인한테 있는지. 매도인한테 있고 매수인한테 없다.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로 이제 특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매도인 입장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매도인 입장에서 그냥 우리 매매 해지 의사표시만, 해지 의사표시 하면 안 됩니다. 채굴 하고 해지 의사표시 하고 자기 채무 이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채무 이행정을 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있게 의무가 있잖아요. 부동산 인도는 이행정하지 않아야 되고 이 소유권 이전 있게 관련된 이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서류를 발급해서, 그렇죠? 복사해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있게 일체 서류를 어느 변호사 사무실,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 놓아두었다. 너는 잔대금 언제까지 지급하고 본인은 이거 찾아가서 뭐다? 소유권 이전 하라라고 내용증을 보냅니다. 만약에 뭐다? 그때까지 뭐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뭐다? 채굴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 라고 이렇게 내용증을 보낼 수 있죠. 자, 그 경우 상대방 하여금 뭐다? 이행지체를 빠뜨려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 해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이행 철수됐을 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72페이지입니다. 자,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매매계약은 낙성 물류식 계약이다. 맞죠?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여물계약이다. 맞고, 세 번째,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렇죠? 쌍무계약보다 유상계약이 더 넓습니다. 뭐 때문에? 현상강구 때문에. 그렇죠? 근데 4번처럼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틀립니다. 왜? 유상계약이 더 넓으니까. 그렇죠?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 현상강구 때문에. 다섯 번째,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두 번째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맞죠? 매매 계약에는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두 번째,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맞죠? 네 번째,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타인에게 속해 돼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받기 못해준다든가 또는 뭐다 부동산 인도를 못해준다. 그때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나중에 소유권 이전받기 못해준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인도를 못해주면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지언정 그 계약은 뭐다 유효하다는 거.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했죠. 자, 173페이지 봅시다. 3번.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죠?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계약 성립 전에 당사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세 번째, 매매의 일방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그렇죠?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물권 계약이 아닙니다. 네 번째,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다섯 번째,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도가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 고려사항이다. 직권 조사사항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서 당사자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없다? 고려할 수 있다. 직권 조사사항입니다. 두 번째,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여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죠? 세 번째,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이다. 세 번째, 매매 예약 성립 후에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 불능된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성권으로서마다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176페이지입니다.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착수로 보지 않는다 했죠. 소를 제기했다 해서 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서 이행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다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자,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행 착수로 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단다면 이행 착수로 봅니다. 세 번째,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이 단계, 해약금 단계에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유효하다 했죠? 임의 규정이었습니다. 이 해약금 규정은 임의 규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금의 해제권이 유고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또 채무불이행이 있다 한다면 보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해약금은 추정된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서 성질을 갖지 않는다.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성질보다 계약금도보다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서 성질을 갖는다는 것, 계약금도 위약금 성질을 갖는다는 것,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으로서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것, 맞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원상회문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했죠? 네 번째,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틀린 질문이고. 다섯 번째,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렇죠? 임의 규정이 했었죠? 565조 임의 규정입니다. 자, 3번 봅시다.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1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을 정하였는데 위 돈 중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은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천만 원을 갑에게 상환해야 된다. 맞죠? 두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 착수에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권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행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채권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의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만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성질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위약금 약정을 쓰면 당연히 보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이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수하는 게 아니다는 거. 네 번째,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행관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565조는 임의 규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178페이지 봅시다. 4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 효력, 즉 민법 565조 제1항 규정에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 계약금을 지급하려면은 이 해약금 규정을 들어서 해지할 수 있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약금 계약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두 번째,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재무불이행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3의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도 이미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매매계약, 주계약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네 번째,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해제는 통고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한다. 맞죠? 다섯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 청구를 상실하기로 약정했다면 이게 위약금 약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매매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는 것.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쉬었다 합시다.